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볼 거냐? 차세대 주도주는 어떤 산업이 될까? 미래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 그 바뀌어가는 미래 트렌드에 맞춰서 크게 바뀌고 있는 기업들, 산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네네. 그래서 어떤 기업에 좀 주로 주목하고 계신가요? 올 초부터 올해 일단 코로나 이후부터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현재까지도 최근까지 주도했던 섹터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뭐 NC까지 해서 그 언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분야랑 2차 전지 분야, 네.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가 있었는데요. 현재 시점은 지난번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하면서도 좀 해당 섹터들이 좀 이제 많이 좀 부담스러운 정도로 단기에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더 갈 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 외에 어떤 차세대 어떤 주도주가 또 될 만한 산업으로는 자동차 분야와 엔터 분야가 부가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연계된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자동차 분야랑 엔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엔터 산업만 봐도 BTS가 뭐 유료 온라인 공연을 한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엔터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엔터 문화라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네. 공연하는 거를 대부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계속 고민했던 게 최근에 있던 이런 그 코비드 19 그런 사례 이후에 계속 그런 공연 문화가 유지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아마 변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BTS가 온라인 공연을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라던가 SM이나 이런 쪽 그룹에서도 그런 유사 사례를 한 게 성공적으로 진행된 걸 볼 때, 그 향후 공연들은 오프라인도 여전히 진행은 되겠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 공연을 통해 일종의 언택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관해서 네이버가 최근에 YG에 대한 기존에 대한 투자에 이어서 SM 한 1000억 정도에 관련된 투자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 분야에 대한 그 투자의 가장 목적은,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 같은데, 결국 이들을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온라인 공연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 공연을 통해서 이 메인 기획사들, 메인 엔터 분야 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공연 플랫폼을 주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기존의 엔터 산업은 어떻게 보면 콘택트 산업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네. 이제 그런 접촉이 필요한 비즈니스였는데, 이런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네. 어떻게 보면 언택트 비즈니스로 조금 산업의 구조가 조금 바뀌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와 같은 어떤 전염성 질병들, 이번에 지금 그런 큰 전염성 네. 질병들이 단기에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설령 이 현재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도 또 다른 더 강한 질병이 나올 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엔터 문화도 그 오프라인 위주의 공연 문화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병행하는 구조,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은 네. 온라인의 효율성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최근에 어떤 통신망의 발달이나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최근에 이번에 뭐 문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던 VR, 네. AR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아마 그렇게 된다면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엔터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특히 두드러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잘만 된다면 한국의 아마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이 연예인 엔터 문화뿐만 아니라 뭐 게임이라던가 뭐 웹툰, 뭐 영화, 드라마 특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쪽도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게임에 이어서 이런 컨텐츠까지 복합적으로 되면은, 아시아에서는 현재 거의 뭐 네. 가장 뛰어난 컨텐츠를 갖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고, 조금만 더 발전한다면 전 세계에서도 그 1, 2등 안에 들어가는, 사실 경쟁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몇 나라나 있을까 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분야이고, 네. 한국의 웹툰이나 웹소설 네. 분야에서도 이미 그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위로 올라왔죠. 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로 측면으로 확장됐을 때 한국이 1등을 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이 아닐까. 한국에게 네. 기회가 매우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요,
이제 뭐 VR, AR 관련 얘기를 잠깐 하셨었어요. 네네. 콘텐츠에서 VR, AR 콘텐츠가 또 많이 네. 뭐 나온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네. 콘텐츠의 성장뿐만 아니라 네. 기술의 발전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기술적인 트렌드 쪽으로도 좀 전망이 어떨까요? 아마도 한국이 그런 IT 하드웨어나 네, 이런 측면에서도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조금 취약한 부분은 있었는데, 특히 하드웨어에서는 전 세계 거의 최강 국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BTS의 어떤 온라인 공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한국이 이런 IT도 발달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온라인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즉 그 공연 자체만 보면 모든 나라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저에는 한국의 강력한 어떤 인터넷 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IT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이 돼 있기 때문에 또 VR, AR과 연계된다면 팬들 입장에서 네, 딱 생각해 본다면 그 본인들이 우상시하는 어떤 아이돌과의 어떤 교류나 공감대를 이런 VR이나 AR들 기술들이 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해줄 수 있을 네. 것 같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포텐셜은 매우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네, 이런 콘텐츠가 붙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클 수 있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엔터랑 자동차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럼 미래의 자동차 산업의 방향은 어떻게 가게 될까요? 아마도 이제 현재 주도 섹터로 자동차랑 엔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엔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공감할 수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가치주 관점 이렇게 네. 이제 측면에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단순하게 어떤 실적이 괜찮고 이런 측면보다는 네, 주변 국가들을 잘 보시면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폭우라던가 기상이변에 의한 현상들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무관하진 않다고 봅니다. 자동차 산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친환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자동차가 갖고 있는 그 헤게모니는 친환경으로 변화함에 있어서 전기차라던가 수차에서 고성장하는 그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매우 고성장하는 회사라는 측면이 일단 한 가지 관심 있게 보는 분야이고요. 또 하나는 엔터 분야랑 같이 생각해 볼 때 미래의 어떤 기술들이 다 결집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네, 뭐 5G 통신망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결국 자율주행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동차를 자율주행으로 하게 되면 자동차라는 공간 자체가 일종의 이동하는 사무실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동하는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이동하는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엔터 산업과 연계된다면 그런 엔터 관련된 뭐 영화나 또는 게임 또는 그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어떤 공연들을 네, 그 이동하는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어떤 변모까지 생각해 본다면 자동차 분야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피처폰이라고 하는 일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자동차 분야가 그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의 가능성도 매우 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를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보통 주로 즐긴 콘텐츠라고 하면 뭐 라디오 정도가 전부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자율주행이 된다면 네. 운전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럼 그 시간 동안 뭐 다른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자동차에서 즐길 수 있게 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이 되겠네요. 네, 아마도 자동차는 정말 예시를 드린 것처럼 피처폰이 스마트폰 바뀌면서 처음에는 네. 다들 피부에 잘 와닿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일상이 그- 돼버렸죠, 거의.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보다 젊은 층으로 가면 모든 자기의 삶에서 스마트폰이 항상 갖고 다니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과거에는 카메라가 따로 있었고 음악을 듣는 라디오를 따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은 또 PC로 해야 되거나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스마트폰 한 대가 컴퓨터 이상의
모든 것들을 복합한 기기 형태로 변화가 됐는데 자동차는 그 이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네, 이제 엔터 산업이 이제 콘택트 산업에서 네,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온라인 산업화가 되는 네. 온라인 비즈니스도 하나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기대가 되고, 그렇죠. 이제 한국의 IT 기술과 맞물려서 네. 엔터가 이제 굉장히 시너지를 많이 낼 거다. 네, 좀 더 나가면 이제 네. 자동차에서도 이제 엔터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게 이제 자율주행이 되고, 또 이제 뭐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서 결국에는 엔터와 자동차 쪽에 이런 큰 흐름들을 주요 포인트로 보고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네, 아마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도 이런 지금 엔터 분야랑 자동차 분야는 네, 지금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네, 장기적인 그림으로도 이 두 분야는 매우 매력적인 분야가 될 것 같아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면서 이 투자 기회나 투자 시점이나 특히 한국의 자동차 기업과 한국의 그런 엔터 기업들의 갖고 있는 매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처이자 산업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한국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아마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와 엔터 산업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뭐 관심 가는 섹터나 뭐 주목해야 될 뭐 투자 관련 내용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